작년 3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아들을 떠나보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는 남자 애들이 삼형제라서 처음부터 여기 올 때부터 이제 삼형제라서 그냥 애들 안방은 공부방으로 저희가 만들어줬거든요. 만들어줬고 여기가 유협이 책상이에요. 네, 유협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항상 자기 몸 관리하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학교에서도 팔씨름하면 거의 유협이 이길 애가 없을걸요. 그 정도로 좋아했고,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좋아해서 평소 운동을 좋아했던 막내 아들이자 형을 따라 한국해양대에 진학해 해군 장교를 꿈꿨던 평범한 아이. 미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정유엽 군은 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걸까요? 대구 신천지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해 3월 대구의 대학병원 응급실이 모두 폐쇄되고 마스크 품귀 대란까지 벌어지던 시기였죠. 정부의 공적 마스크 시행 둘째 날, 당시 정유엽 군도 마스크 구매 행렬에 있었는데 비극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유엽 군의 고열은 해열제를 먹여도 소용이 없었던 것. 이틀 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별진료소를 처음에 응급실에 가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를 거쳐야 한다는 건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를 이렇게까지 한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중앙병원을 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갔는데 몇 시에 이제 마감을 했는 상태더라고요.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뭐 안에 들어오는 건 고사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 열이 너무 난다. 집에서 자니까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네요. 이만만 했어요. 몇 도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이거 지금 애가 좀 위험한 것 같다. 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수액이라도 좀 맞게 해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병원 선별진료소 가서 그 이제 코로나19 검사 받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열이 계속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항생제 하나를 처방해 주겠다고. 그 해열제 하나, 항생제 하나. 그 집사람이 이제 선별진료소 열기만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미리 가서 30분, 8시 반쯤 도착해서 9시쯤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온도가 40.5도였었어요. 그리고 폐에 보면 염증이 있었고 폐렴 증세가 나타났었고 있지 않습니까? 열도 계속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빨리 어떻게 좀 적절한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또 집으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단지 이제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처방했다는 거. 둘째 날에 아침에 갔을 때는 수액을 맞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걸 본인의 차 안에서 맞겠다. 사정해서 이제 수액을 맞게 됐었어요. 오전에는 뭐 돌려보내고 오후에 저녁에 갔을 때는 오늘 못 넘긴다 그러고 이런 어떤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는 것이 참 의사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남대 병원에 갔을 때에도 그때 코로나19라는 소견이 없었다면은 사실 음성이나 판정을 받고 갔다면 제대로 된 대처가 됐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나올 수 있는 검사를 했는데도 그 검사 결과를 못 믿었죠. 또 검사해가지고 또 음성이 나와도 또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해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각 가정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짚어보고 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모든 경우가 최악으로 가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코로나 환자로 의심돼 13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고 닷새 뒤 정유엽 군은 결국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남대 병원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먼저 수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선 시기적 임상적 양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가 가장 의심됐으며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는 부분은 검체 수를 일컫는 것이지 13번의 검사를 시행한 게 아니라는 게 병원 측의 입장. 또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젊은 청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비를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정말 황망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런 게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게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면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비 아빠랑 경산시의회의 시의장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할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유가족.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산시에서 좀 고등학생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죽은 맞습니다. 사건인데 여기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걸 의원님들이 다 바보다 보니 놓쳐붙는 거겠죠. 그 최초에 이제 뭐 고등학생 사망자로 알려지고 처음에 코로나 환자라고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그 의원님들도 좀 알고 계셨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는 뭐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뭐 저기 신천지 교회 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대구가? 지금 코로나 걔도 뭐 본인이 안 걸리면 뭐 되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는 유엽군의 죽음. 아버지 정성대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과 함께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지역의 인권단체와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의 각 시민단체들이 정성대 씨의 투쟁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 달 뒤면 정유엽 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참 우스운 게 뭐냐 하면요. 어떤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위로와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선별진료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몇 시까지 하는지 이런 자체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로서는 좀 난감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좀 대책 마련을 굉장히 좀 주장을 하고 왔었는데 나라에서는 좀 아쉽게도 K방역 잘했죠. 잘했는데 그 K방역 이면에는 다른 어떤 소외된 계층들의 피눈물이 녹아있다는 것을 정말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정말 목숨을 던지지 않고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라고 이렇게 고난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유비한테 나중에 갔어. 저세상 가더라도 아빠는 널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 그거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정부에 진상조사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서명도 하고 청와대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진상조사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달라는 촉구하는 요구. 그 조사에 따라 나오는 코로나19 의료 공백의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하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요. 이 문제들의 발생 원인 중에 큰 것은 뭐냐면 의료의 공공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거의 민간 의료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는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니까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알려내고자 하는 것이죠. 정유엽 군이 잠들어 있는 이곳.
부부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유바, 너 졸업장이야. 너가 직접 받아서 엄마 보여줘야 될 텐데 엄마랑 아빠랑 대신 받아서 너한테 보내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한뜻하게 교장선생님이 너한테 졸업장 수여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자. 너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어제 저녁에 엄마가 잠 한숨도 못 잔 거 알지? 너 졸업장 받기 전날.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을 막내 아들. 이름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 부모의 품을 호련히 떠났습니다. 교실에 자리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했는 게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계속 함께 했을 것 같아. 유엽이가 함께 3학년 1반에 교실에 같이 그래도 지도 졸업은 해야 되니까 가끔씩 가서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1년 전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유엽군의 허망한 죽음. 이제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각칼이 나무를 스칠 때마다 나는 기분 좋은 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향. 이 나무에 정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나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김종현 목공이의 명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이바입니다. 오늘 소희바씨 목공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공이에요. 아니 전혀 해보진 않았는데요. 궁금하네요. 작년까지도 막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바쁘게 생활했거든요. 이거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우연히 나무의 아름다움을 만났다는 의미의 모구헌. 이곳에 도구를 손에 쥐고 오롯이 나무의 결에만 집중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 지금 조그만 그릇 하나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잎 하나하나를 네네. 다 새기고 나무 그 무늬까지.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게 나무 같대요. 그냥 작업 아니고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고. 다른 작품들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전시공간 저쪽에 자,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예, 그래요. 작업실 뒤로 이어진 명장의 전시 공간. 지난 40여 년 동안 나무와 함께한 그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여기군요. 여기 작품들이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나무 본연의 성질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결을 살려내는 일. 명장이 작품 활동을 하며 가장 중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하는 십장생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교하고 그 석재 분재를 섞어서 칠하는데 눈이며 날개짓이며 이런 거 다 일일이 새긴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게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혹시 이게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나무와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나무를 막 산에 가서
잘라다가 뭘 만들어 보고 깎고 이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길로 가게 됐고 이걸 또 전공을 하게 됐고 예.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명장이 나무로 만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 공호라는 악기는 백제 시대 때 공무도화가를 연주했던 악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북한, 태국 여기도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와공을 해서 누라자 써서 만드는 것이 있고 중국에는 이제 조금 하프 형태로 크게 또 개발도 했었고요. 그 누떨이라고 하는 저희 우즈베키스탄 전통 악기도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완전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악기 하는 건데 만져보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 전통 악기를 보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악기도 약간 생각이 나요. 이것은 또 무슨 작품일까요? 소희바 씨의 눈엔 그저 낯설기만 한데요. 이것은 지금 묵침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 체온에 맞춰줘요. 얘가 조금만 되고 있으면 그대로 따뜻하니 이렇게 데워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모든 작품에 열과성을 다했지만 김종현 명장이 이름을 알리게 된 데는 나무로 만든 베개, 바로 이 전통 목침 덕분이었습니다. 2005년 그의 나이 44세 전통 목침 기능 전승자가 됐죠. 그의 최연소 대한민국 기능 전승자가 목침으로 됐죠.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라든가 전통 그 형태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뜻이 있고 벽사의 의미, 어떤 밖에 어떤 잡기를 물리쳐준다거나 하는 그런 문양들, 수복 강령, 뭐 부귀영화 이런 글씨를 새긴다거나 띠를 이렇게 새겨서 논다거나 뭐 장식도 되고 쓰임새도 있고 하는 것들을 주로 해왔죠. 최연소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에 흠이 나지 않도록 명장은 옛것에 멋을 담고 되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집에 있는 문이라든가 나무로 대문이라든가 아니면 가구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은 나무로 베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동물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이분은 명장의 최고령 제자. 평소엔 나이 많은 제자를 깍듯하게 모시지만 이 순간만큼은 명장이 그의 스승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칼질을 해서 여기서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되게 자연스럽게. 선생님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럼 이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제자십니다. 예. 목공예에 대한 열정은 72이라는 나이도 있게 합니다. 그러니 명장이 아낄 수밖에요. 그 선생님께 만드신 작품들을 저도 아까 구경을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 이제 그거 다 보셨잖아요. 그것들 보면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40년 내공이 있는 작품이라 감히 우리는 하루아침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빨리 배운 것은 아마 우리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쳤고 핵심을 가르쳐 주니까 아무래도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최근엔 목공예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있는 김종현 명장. 요즘 그 장인학교라고 해서 전통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우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학교에 틀을 갖추고 전통 목공예를 이렇게 전수시키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선생님께한테 뭔가라도 하나를 배우고 싶고 저도 막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어떤 조각을 할 수는 없고 칼 한번 잡아보고 나무 살짝 깎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색칠도 해보는 그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실까요? 원앙을 만들 건데요, 이걸로. 네네. 지금 여기 나뭇가지가 있죠. 이 나뭇가지가 머리가 되고 머리를 깎으면 여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원앙이 되는 거죠.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매끄럽게 깎이는 나무. 소희바 씨도 도전해 봅니다. 그대로 어깨로 민다 생각하고 잡고는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네. 어깨로 힘을 주고 그래도 쉽진 않네요 이게. 그래서 작은 나무로 변경.
원앙의 머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흰색까지 정성스럽게 오방색을 입혀주니 원앙 한 쌍이 완성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되는 거죠? 이제 이 둘이가 부부가 됐네. 이렇게 완성됐네요. 예. 이쁘죠? 집에 갔다가 정식으로 두어도 되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주변에서 누가 결혼하거나 그러면 이제 선물로 주어도 좀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부부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네네. 결혼 상징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태로 해서 선물을 줘도 다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예.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쉬워 보였어요, 사실은. 아, 이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다. 근데 달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선생님께 만드신 작품들이 저희 한옥마을에서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디에 이제 자리 잡고 있나요? 뭐 다 뭐 세워지는 않았는데 예, 바로 앞에 저기 관광 안내소 현판도 시작부터 선생님 예. 걸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 곳곳에는 명장이 판각한 작품들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죠. 이런 일반 현판에는 저렇게 이렇게 문양 주는 것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좀 고급스럽게 궁궐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이렇게 조각이 들어가거나 때로는 저다 단청을 주거나 이렇게 하죠. 전주 한옥마을의 3대 문화관의 현판 제작은 물론이고요. 최근엔 전라가명, 그리고 전주를 찾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전주 톨게이트 현판 역시 명장이 판각한 작품입니다. 관광분들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감방들을 다 눈으로 보시고 구경을 하시게 될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선생님께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가슴이 뿌듯하죠. 좀 시간이 지나서 변화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 가서 다시 색을 또 맞춰주기도 하고. 생을 닿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과 이름을 붙여주는 일. 명장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전통 문화가 그 뿌리가 흔들리면 전통 문화가 사라지거나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뿌리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한옥마을도 몇 번 구경을 했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서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께도 생각이 날 것 같고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신 노력이라든가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호를 나무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의 모그라 지은 김종현 명장. 앞으로도 수많은 나무를 매만지며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맛은 물론 재료도 훌륭한데 가격까지 착한 초저가 음식점, 이름하여 착한 가게인데요. 20년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국집을 비롯해서 정성 가득 담긴 밥상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백반집까지 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우리 지역 착한 가게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2,000원으로 외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고작해야 편의점 라면 정도? 요즘은 김밥 한 줄도 2,5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2,000원으로 푸짐하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전시 동구 자양동의 한 중국집. 와, 정말 이 가격 실화인가요? 점심 장사를 앞두고 노부부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한눈에 봐도 식재료들이 신선해 보이는데 늙은 호박도 눈길을 끄네요.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이 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이에요. 늙은 호박은 이곳의 만능 재료인데요. 짜장면이나 탕수육 소스에 많이 활용됩니다. 돼지고기도 가격이 나가는 냉장 갈매기살을 씁니다. 갈비 안에
거기에 이게 한 마리면은 양쪽에서 한쪽씩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냉장고기, 늙은 호박, 채소들도 다채롭게 들어가는데 가격이 2,000원이 맘 약해서 이제 못 받는 거지 이제. 딴 사람들 저기 200원, 300원 남을 거 나는 100원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맘 편히 그냥 해요. 올해로 43년째 식당을 지켜온 사장님. 가격은 싸면서 맛있는 음식을 내자는 신념으로 20년째 짜장면 2,0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짜장면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기를 익힐 때도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센 불로 하면은 껍데기만 빨리 이렇게 타고 속은 안 익고 그 고기의 특유의 맛 그게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불에다가 노릇노릇한 게 익으면서 속에서 천천히 맛이 우러나오고. 여기에 채소들을 고기와 함께 볶아주는데 최상의 맛을 위해 고구마 100% 전분을 사용합니다. 고구마 전분 쓰면은 이 장이 더 윤기가 나죠. 부드럽고. 좋은 재료에 사장님의 손맛이 더해진 행복 한 그릇. 짜장면이 완성됐습니다. 윤기도 좌르르 흐르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게 남녀노소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서민 음식의 대명사답죠. 그 맛에 반해 내리 10년은 단골이 된다는 손님들. 이만한 양과 맛, 가격은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맛있잖아요. 고기도 많이 들어있지, 양도 많지. 먹어도 느끼한 맛이 하나도 안 나서 맛있어요. 깔끔한 맛. 친절하시고 양도 너무 많이 주시고 그래서 뭐 풍족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과 탕수육도 이곳의 인기 메뉴인데요. 두 개를 합쳐도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다리면서 주방에서부터 너무 좋은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서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먹는 소리까지 맛있게 들리는 짜장면. 맛이 궁금하시죠? 우와, 담백하면서도 그 정성이 들어간 그 구수한 맛이 나요. 추억을 자극하는 맛이라고 할까요?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함이 자꾸만 식욕을 부릅니다. 그리고 약간 단맛이 호박, 늙은 호박. 늙은 호박이 이렇게 기분 좋은 단맛을 내네요. 달달한 짜장면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짬뽕. 언뜻 봐도 홍합과 새우가 면발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국물이 너무 개운해서 국물을 먹으면서도 그 짬뽕이 막 자극적이고 막 짜고 맵기만 한 그런 게 아니라 순한 맛이지. 네. 우리 아저씨 모르는 비법이 나 혼자 있거든. 나 혼자 하거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대공개합니다. 아저씨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는 사장님만의 비법은 바로 무와 명태, 파 등을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낸 육수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마늘, 양파를 더해주면 개운하면서도 속 시원한 짬뽕이 완성됩니다. 탕수육을 만들 때도 고구마 전분을 튀김옷으로 입혀주면 더욱 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고요. 여기에 사장님만의 특제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바로 만능 재료 늙은 호박이 또 한 번 활약을 하는데요. 토마토 케첩과 설탕, 늙은 호박을 한데 넣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고소하고 바삭하게 씹히는데 고기 맛은 또 얼마나 고소하게요. 먹을 땐 또 부드럽게 고기가 풀려요. 이번엔 늙은 호박을 넣고 만든 소스에 탕수육을 찍어서 먹어봅니다. 향기가 정말 좋은데요? 향기 들어서 입안이 좀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좀 개운한 맛 나죠. 네. 오, 진짜 깔끔하고 그러면서 향기, 맛 다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탕수육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정성 남은 밥상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 자체로 힘이 난다는 사장님. 두 분의 착한 마음이 손님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재료 하나하나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에 진짜 정성과 이 40년 동안의 그 내공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이 가격에 먹기가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면은 저희들도 흐뭇하지요.
아마 자양동에서는 밥 굽는 사람 없어요. 제가 영업 그만두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는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가게에서 진짜 푸짐하게 한 상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집밥이 그리울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백반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의 싱그러운 식물들이 먼저 눈인사를 건네는데요. 봄 기운이 완연한 곳에서 봄나무를 다듬느라 할머니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저도 일손을 좀 거들어 왔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봄나물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날이 또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럴 때 또 나른해지고 이러는데 딱 봄나물 먹으면 푸신 거를 좋아 나도. 푸신 걸 좋아해. 많이 먹어. 그러시구나. 말하는 사이 뚝딱 하루나루 불리는 유채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막. 안 무친 유채 겉절이 그 맛은 어떨까요? 이 맛이죠. 좋아한가 봐. 맛있는 양념에 참깨 솔솔 뿌려주면 입맛 돌게 하는 무생채 하루에 완성입니다. 이런 반찬들이 몇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기본 15가지인데 좀 추가되면 오늘은 막 17개도 되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반찬이 네. 가격이 5,000원. 5,000원에 하느냐고? 네. 그냥 조금 남기고 생활한다 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이 정도면 생활 괜찮으세요, 어머니? 노는이 생활한다 하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철 반찬과 함께 할머니가 직접 담가놓은 청국장이나 김치로 찌개를 끓여 올리는데요. 이렇게 할머니가 손수 다 만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쟁반 가득 1인용 밥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가짓수가 어마어마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숫자도 배우세요? 상다리가 괜찮나 이거 모르겠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먼저 할머니표 청국장찌개를 맛보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콩이 듬뿍 들어있는 거 보셨죠? 콩떡만 있어도 밥 몇 그릇은 뚝딱 해치우겠어요. 김치찌개도 맛을 봐야겠죠? 정말 잘 익은 김치인 것 같고 고기도 좀 발효가 잘 됐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된장님 안에도 김치가 저렇게 맛이 있어요. 고기 넣고. 정말 손맛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봄나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봄동 겉절이. 밥 위에 싹 올려서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딱 겉절이가 이제 봄이니까 깨어나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춘도 지났고 봄이 왔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니까 더 준비해라 이런 느낌 알려주는 것 같고. 녹두나물도 잡숴봐 이거. 제철 식재료와 할머니의 손맛 그리고 정성까지 곁들여진 귀한 밥상.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느껴지니까 밥 한 그릇을 순삭하게 되더라고요. 알이 꽉꽉 찼어. 와, 제가 가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착한 가게 옆에 천사 가게라는 아이고 걸 별일 봤어요. 가봤네. 그런 건 안 봐도 되는데. 그 뭔가요? 아니 조금 그냥 기부 다달이 자정 납부를 하고 있어요. 조금 90 되신 이상부터서는 제가 밥값을 그냥 안 받아요. 사람이 90까지 사신다는 게 행운이라면 큰 행운이거든. 그래서 이 맛있는 밥 쓰고 청수를 하시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주신 이 상을 먹으면은 100세까지는 거뜬하게 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베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사장님. 그 마음과 맛에 반해 이곳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이만큼 음식 맛에 이렇게 많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식당이어서 주부로서 이런 식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엄청 맛있었고 엄청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랑 오늘 여기서 먹은 거랑 어떤 게 더 맛있었어요? 여기 거. 정성이 들어간 밥 한 끼는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넉넉하게 품어주죠. 허기진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따스한 격려까지 얻게 되는 착한 가게. 세상을 선한 기운으로 물들이고 싶은 주인장들의 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봄볕처럼 따스하게 비춰줍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찾기 위해 오늘은 경주 전통시장에 왔는데요. 와, 맛있는 먹거리가 한가득이네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요즘요, 이 한 끼 식사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경주 재래시장에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은정 선생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서 다들 짓고 맞아요. 밥을 막 해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 요리사, 요리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초보 요리사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저 충분하죠. 그래요? 충분하죠. 뭔데요? 이름이 담북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담북장? 담북장. 모르겠는데요. 청국장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아. 네네. 단방에 빨리 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단방에? 단방에. 아니, 단방에 먹을 수 있는 담북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국장. 네. 그 청국장 재료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재래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네, 해물과 육류, 장류와 나물, 싱싱한 채소와 과일까지 없는 게 없는 시장에서 오늘의 재료를 한번 구해볼까요? 청국장을 만들려면 뭘 사러 지금 우리가 시장에 온 거죠? 아, 우선 장이잖아요. 네. 장하면 떠올려지는 게 있죠. 장하면 고추장, 된장, 거기에 들어가는 거. 콩으로 만든 거. 매주. 야,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매주를 시장에서 판다고요? 요즘은 시장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팔죠. 여기 있다. 아, 진짜다, 매주. 깨끗하죠, 우와. 이렇게. 이야,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서. 그쵸. 우와, 이렇게 정말 다 예쁘다. 묶어가지고. 매주가 26개. 예뻐요. 너무 예쁘고 깨끗하네. 오늘 여기 매주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하얀색의 흰 곰팡이가 잘 펴야 이게 맛있는 이제 나중에 장물도 나오고 된장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아, 그럼 곰팡이가 초록색이거나 검은색이면 안 되겠네. 아, 특히 검정색 쪽이나 붉은색을 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좋죠. 흰 색깔. 네, 흰 곰팡이.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이 매주를 많이 사가세요? 예, 정월달에 장 담그는 달이거든요. 정월달에 제일 많이 장을 담그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된장을 많이 담기 때문에 사가시는 분들이 많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진 매주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듬뿍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메주로 직접 장을 담궈 보글보글 끓여 먹는 겨울철 별미 청국장, 일명 담북장이 되겠습니다. 장 담그는 법부터 찌개 끓이는 법까지 배워볼까요? 네, 이제 담북장을 우리가 만들고 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쫙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요, 네. 아까 담북장, 네. 청국장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정말 생소합니다.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또 뜸북장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북한이나 윗지방에서는. 뜸북.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방언의 지방의 언어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아랫지방에서는 청국장, 네. 위에서는 갈수록 담북장 이렇게 이제 부르는 저 거예요. 위로 갈수록 뜸북장. 그렇죠, 맞아요. 너무 똑같아요. 네, 뜸북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한자로 보면 담수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소금물이 섞여 있는 그 물, 그 물로 담근다라고 해서 그때 담자를 써서 담북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네. 일반 청국장도 소금물로 네, 하나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청국장인데 숙성 기간이 좀 짧은 네. 청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단방 먹는다. 단방에 먹는 담북장. 네, 그러면 맞아요.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자, 이제 찌개에 민물롯을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네. 그리고 이거는 묵은지. 그리고 두부. 그렇죠. 네. 조선 호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달래가 지금 또 맛있어요. 그렇죠. 제철이죠. 네. 그리고 시원한 이제 무.
그리고 홍고추, 양파, 대파. 그렇죠. 네. 짜자잔. 이건 뭐죠?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담북장이에요. 아, 담북장. 네네. 아, 아까 그 메주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 메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숙성을 한 일주일 정도 시키면 이렇게 담북장이 되는 거예요. 메주를 빻아서 소금물에 넣고 간장과 고춧가루도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재료가 잘 섞이게 뭉쳐준 후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간 숙성시키면 완성! 야, 이거 한번 맛볼까요? 그럼요. 보셔야죠. 자. 짜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드셔보세요. 네. 어때요? 일반 메주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맛있네요. 담북장이 잘 숙성되면 찌개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준비한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담북장을 뚝배기에 넣고 갖은 재료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깊은 맛을 더해줄 묵은지도 잊지 마시고요. 찌개는 역시 네, 맞아요. 뽀글뽀글 요 소리에 우리가 그냥 그쵸. 벌써 먹기 전부터 입에서 그냥 그냥 그렇죠. 군침이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빨리 밥 비벼 먹고 싶어요. 야,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제가 이때까지 청국장을 먹을 때 김치가 들어갔었나 싶거든요. 김치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든지 우리는 제철이 음식이 맛있죠. 그렇죠. 그게 또 건강한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겨울에 김치를 담궈 놓은 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에 담북장에다가 그 묵은 김치를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죠. 아, 그렇죠. 이쯤 네. 되면은 그 정말 묵은지가 그렇죠. 한참 주재료가 될 그럼요,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 자, 그래서 네. 김치를 좀 넣으면 좋고 네.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청국장은 냄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집에서 한번 만약 끓이면 냄새가. 온통 냄새가 배일 것 같은데 사실 네. 지금 이렇게 냄새가 막 네. 이렇게 막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백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다고 얘기도 해요. 담북장이.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된장은 사실은 햇볕에다가 놔두고 또 이렇게 한 100일 이상 발효도 시키고 숙성도 시키고 이러면서 냄새도 생기고 맛도 생기고 하는 건데 얘는 사실은 발효의 개념보다는 굉장히 짧잖아요. 일주일밖에 숙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살짝 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으로 치면 약간 설 익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일반 된장이나 청국장보다는 조금 향이 좀 약하죠. 청국장을 네. 집에서 좀 먹고는 싶은데 좀 그 냄새 때문에 좀 걱정하셨다는 분들은 담북장으로 한번 청국장의 맛을 네.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재료들이 거의 다 익어갈 때쯤 홍고추와 봄내음 가득한 달래를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메주로 딱 일주일간 숙성시켜 담북장을 만들어두면 구수하고 뜨끈한 별미를 언제든지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골의 향기라고 할까요? 왠지 정겹다. 그 할머니가 맞아요. 막 끓여주시는 그 네네네. 막된장 같은 맞아,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뭐 소리부터 해서 이 향까지 약간 된장 진한 냄새. 와, 그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이렇게 그 건강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러니까요. 음식. 네. 자, 그래서 벌써 군침이 막 돌고 있는데 네. 이제 맛을 봐야 되지 먹어보죠. 않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덜어드릴까? 향도 막 그렇게 네. 많이 김치도 조금 넣고 달래도 또 들어가고 네. 뚝배기의 온기와 달래의 향기 그리고 담북장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중 다른 반찬 필요 없는 별미 중의 별미랍니다. 입안에 난리 났습니다. 대란이 났습니다. 그 청국장의 그 오묘한 구리한 냄새와 그리고 또 묵은지의 뭔가 깊으신 맛과 너무 또 조화롭다, 그죠? 네, 달래의 그 상큼한 맛과 맞아요. 예, 고추의 매콤함. 이게 막 입안에서 대란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막 이러면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봄에 먹는 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충분히 지나서 따뜻한 온기가 올 때 그때 이걸 이제 보양으로 우리 몸을
봄을 맞이하면서 먹는 장이니까 네. 그게 딱 지금 몸에 느껴지지 않나요? 야, 전 된장으로 보양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몸에서 열이 훅 올라오는데 맞아요. 진짜 제가 막 정신없이 호로록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담북장, 뜸북장 뭐 이렇게 이름이 네. 좀 여러 가지고 청국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청국장 이렇게 가볍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을 오늘 배워봤는데 정말 재래시장에서 가볍게 맞아요. 예, 매주 뭐 사셔서 사가지고 와서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며칠 네. 동안 일주일만 따뜻한 곳에 반드시 따뜻한 곳에 네. 그렇게 네. 해서 이렇게 된장을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건강식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집에서 뭐 해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너무나 시원한 해소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네. 흔하게 해 먹을 수 없었던 청국장, 담북장 네,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봄을 맞이하며 만들어 먹는 담북장. 로컬 레시피가 추천하는 봄맞이 보양식과 함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구수한 맛이 일품인 별미 담북장이었습니다.